안녕하세요. 캐나다 해피맘이에요. 해피런 가족 여러분, 오늘 또 해피런 하셨죠? 아니면 지금 한국에 낮이죠? 저녁 때 꼭 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면 무슨 생각부터 하세요? 벌떡 일어나자마자 내가 오늘 새 아침을 맞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든 간에 일단은 잠을 자고 나면 싹 잊어버리잖아요. 그 순간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 날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에 진짜 진짜 감사해야 돼요. 제가 거의 매일 빼놓지 않고 그 부분에서 감사 인사를 하고 제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솔직히 가족과 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제 뭐 가족과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 감사함을 먼저 내가 말하지 않으면 갑자기 그게 또 생각이 나 갖고 또 화가 치밀고 속이 상해서 하루가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늘 아침 일찍 일어나면 일단 밤새 자는 동안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감사하고 일어났으니까 감사하고 새날을 시작해서 감사하다. 그러면은 여러분 모두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피런 하세요. 자, 그리고요. 혹시 지금 제 영상 보는 분들 중에서 직장 다니고 계시는데 그냥 지금 당장 때려치고 이민 가고 싶으신 분들 많이 있지요. 오늘 영상 주제가 진짜 지금 그 이민 오려고 직장이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댓글로 긴 장문을 쓰셨어요. 근데 제가 밀린 메일 정리하느라고 메일을 보고 또 보고 정리해서 어떤 내용을 해 드려야지 정말 힘이 나고 현실적으로 잘 대처를 할 수 있나 이 고민에 빠지다가 또 다른 메일 보다가 그래서 계속 메일 여러분 많이 주셨잖아요. 그 메일 집중하느라고 제가 댓글을 못 달아요 요즘. 그래서 이분이 그 기다리다 아무도 소식이 없으니까 얼른 또 메일로 보내셨어요.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누군지 아실 거예요. 이 영상에 댓글을 써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른 보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오늘 그 주제가 "1,000만 원 들고 이민 갈 수 있냐? 5 월에 뭐든 캐나다에 갈 수 있냐? 가서 살 수 있냐?" 그리고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가지고 이 화병이 생겨 가지고 이게 불면증에 시달리신답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고 큰일 났어요. 이민 오는 거는 참 좋은데 오기 전에 그렇게 화병 생기고 이렇게 불면증 걸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인제 오늘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분의 사연을 함께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 같은 처지에 있다면은 정말 잘 들어 보시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하는 이야기들 속에 보면 과거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과거 영상들 보시고요. 자, 먼저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어도 좀 잘하고 싶고 쪼끔 괜찮다는 회사 들어가고 싶어서 1년 동안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 가지고 그 이력서 자기소개서 뭐 250 장을 썼대나 대단하죠. 한국은 그렇게 하나 봐요. 그 250 장을 다 읽나요 회사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간신히 정말 1년 노력해서 들어갔는데 제 때만 해도 그때 애국 계열 회사를 들어가는 게 참 꿈이었었어요, 저희 세대에 또. 근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애국계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가지고 정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인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 그 그러셨을 텐데 가자마자 현실을 보니까 노트북 들고 퇴근하고 새벽에 출근하고 그리고 오버타임은 수시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임금은 안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한 1 년이 되셨나 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애국계열 회사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정말 이민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안 되겠다.' 이 회사 다니면서 애국 계열 회사는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현실상 외국 회사도 우리나라면 우리나라처럼 변해 가지고 좀 안 좋은 조건하고 너무 일을 많이 시키고 또 한 가지는 인제 참다 참다 이러다 보니까 인제 이게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만 되면은 하루 종일 일한 거 뭐 회사 일도 그렇고 상사도 그렇고 막 짜증이 폭발적으로 나면서 누워서 천장 보고 있으면은 어떡해요?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이게 하루 이틀 사흘 밀리다 보면은 그게 우울해지면서 스트레스 오면서 이게 그게 그것도 상상병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화가 완전히 화병이 단단히 나셔 가지고 인제 안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1 년만 하고 때려치고 이민을 가 버릴까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분이세요. 근데 한 1년 모으면은 한 돈 천만 원 버나 봐요. 그래서
한 1,000,000원 들고 캐나다에 갈 수 있냐 없냐 이러는데 대답은 뭘까요? 여러분이라면 대답을 예스예요, 노예요? 아 물론 예스죠. 왜냐면 오는 거야 누가 말려요. 캐나다 오는 거는 아무도 안 말립니다. 근데 인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그러면은 1,000,000원을 들고 만약에 캐나다에 왔다고 가상을 하고 이분이 만약에 왔을 경우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1,000,000원을 뭐 1,000,000원 좀 넘을 수도 있고 누가 줘서 더 받을 수도 있죠. 어쨌든 1,000,000원 뭐 2,000,000원 그 사이라고 가정합시다. 우리나라를 출발하는 순간부터 돈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찌질하게 돈을 모아서 캐나다 오란 이유가 바로 지금 설명할 부분에 다 들어 있습니다. 비행기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분 오시는데 만약에 친인척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와서 여러분 취직이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바로 와서 취직이 된다면 어떤 곳에 취직이 될 것 같아요? 대충 감 잡으실 겁니다. 근데 하물며 만약에 아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은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어디를 취직하든 간에. 근데 물론 이분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물론 이렇게 기술직도 아니에요. 사무직인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그냥 돈 좀만 원 들고 보따리 들고 캐나다에 왔어요, 5 홀로. 다행히 5홀 비자가 있으면은 아무 일이나 할 수 있으니까 천만다행이죠. 근데 벌써 비행기 값에 오면은 오는 날부터 돈을 막 쓰기 시작하죠. 잠자는 곳 구해야 되죠. 먹는 거 먹어야 되죠. 다른 건 다 아껴도. 그렇게 해서 한 달 만에 취직이 될까요? 2달 만에 취직이 될까요? 아무도 장담을 못 해요. 근데 제가 통상 여기서 보면은 한 달, 2달 만에 돈이 막 떨어져 가기 시작하고 급하면은 결국에는 막노동하는 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몸으로 때우는 일 뭐 청소든 식당이든 마트든 정말 어디든 그러니까 영어가 되면은 다행히 외국인 회사 중에서 식당, 마트 뭐 뭐든지 할 수 있겠죠. 20 대면은 젊으니까. 그런 데로 들어갈 확률이 아주 많아요. 근데 이런 각오까지 하셨다면 좋아요. 도전한다 쳐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일단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지치고 힘들고 다른 데 눈을 돌릴 수가 없고 여러분이 상상했던 캐나다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면서 주말을 휴일을 즐기면서 이럴 시간이 없어요. 왜냐? 실제적으로 돈을 정식 회사에 들어가서 벌게 되면 세금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 수중에 들어온 돈은 솔직히 여기서 기본 지금 13.8 원가 그러는데 그거 8 시간 근무하고 막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식당 같은 데 가면 쪼금 더 주긴 해요. 근데 대신 12 시간 일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몸과 육체와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주변을 볼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민 진행을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제가 있잖아요. 내가 먹고 살 거는 당장 어찌어찌 근근히 이어나간다 칩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근근히 이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민 진행할 때도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여러분 대충 알고 계시죠? 정부의 비자 들어가죠. 여기서 어떤 업체 통하면은 또 돈 들어가죠. 그게요. 작은 돈 같지만 여기서 이렇게 생활을 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작은 돈들이 모여서 나중에 내가 모아 놓은 돈으로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거의가. 그래서 제가 돈을 모아 왔을 때 차분하게 여기 상황을 파악하고 내가 이왕이면 제대로 된 잡을 찾아서 제대로 갈 수 있을 상황까지 만들려면 돈을 가져오셔야 되고 시간도 필요하시고요. 그래서 최소한 오셨을 때 3-4 개월은 놀면서 배우면서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그 사이에 지인도 만들어 가면서 여기저기 어플라이 하면서 좀 더 나은 곳으로 취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칼리지를 가지 않고 전문직을 따지 않으면 그게 3 년, 4 년, 5 년, 10년 영원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은 한국에서 돈을 모아서 여기에서 칼리지를 나오라 그러는데 이 캐나다 현실 자체가 칼리지 나온 학생들을 우선순위로 워크 비자도 주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학교 다니고 좀 그런 아이들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1,000,000원 뭐 2,000,000 원이도 들고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까지나 오면은 외국인 노동자예요.
이 나라에서 정말 필요로 하고 간절히 원하는 직업군이 아닌 이상 쉽게 취직도 안 될 뿐더러 그 사이에 돈은 다 까먹고 마음은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행복이 아니라 정말 우울 안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다가 혼자 오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극도의 외로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향수병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제 얘기 들어보면 벌써 정이 떨어지죠. 오면 안 되겠죠? 현실이니까. 어떻게 오자마자 괜찮은 회사에 가서 어떻게 취직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물론 이분이 영어를 아주 잘해 가지고 어 한 달 만에 정말 여기저기 막 정신없이 해 가지고 정말 하늘이 도와서 좋은 주인을 만나서 외국인 샵에 어떻게 들어간다 쳐도 2년 3년 뒤를 보라는 얘기예요. 워크 비자를 받고 이민 진행할 때 돈이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넘게 드는 걸로 알아요, 여기서도. 근데 이제 본인이 진행해도 되는데 본인이 진행해도 안 되면 또 변호사를 사야 돼요. 그니까 처음부터 속 편하게 변호사한테 많이 이민 전문 변호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전부 돈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작은 돈 들고 함부로 움직이지 말 것. 자, 그러면은 캐나다가 현실이 이러니까 포기했어요. 그러면은 인제 한국에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이 외국인 회사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처음 마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일단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자,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로는 인제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쳐 있어요. 회사에 불만이 너무 많고 근데 먼저 나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혹시라도 너무 일을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응?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혹시 잘릴까 봐 뭐 할까 봐 내가 좀 덜 해도 되는 일을 물론 농땡이 치고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 상태보다 내가 너무 힘 버거울 정도로 일을 해서 지금 심신이 너무 지쳐 있지 않는지 그거를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아마 그럴 확률이 많을 거예요.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옛날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쳐 있으면은 쪼끔 일을 줄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노트북을 들고 퇴근하신다 그랬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계속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적당히 딱 하고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 버리시고 밖으로 나가 버리세요. 그러면 인제 회사에 갔을 때 내가 업무를 너무 쪼금밖에 못해서 인제 어떤 조치를 당할까 좀 불안한 감도 생기겠죠? 자, 이럴 때는요. 내가 힘들고 아파서 불행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상사든 뭐 사장이든 음 나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눌 때 해결이 됩니다. "내 상황이 이러는데 난 너무 힘들고 막 화병이 생겨 가지고 힘들어서 밤에 불면증이 생겨 가지고 이거 이 상황인데 나 어떡하면 좋냐."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상의를 해 보세요. 분명히 어떤 답이 나올 겁니다. 막말로 뭐 마음에 안 들었다면 "너 이러시면 관둬. 뭐 그러면 어차피 그만두고 캐나다 올 생각했는데 차라리 거기 그만두고 다른 회사 가서 다시 시도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상담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적당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오버타임해도 월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있어요. 사람이 저도 그랬고 우리 여기 캐나다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들어가면은 혹시 잘릴까 봐 찍힐까 봐 말을 못 해요. 이게 힘들고 어 내가 분명히 이건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얘기를 못 하고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여기도. 저희 딸 회사에 20년 된 코워커가 있대요. 그러니까 한 40-50 대죠. 우리 딸은 인제 들어갔잖아요. 이 회사에서는 자기가 연봉을 제시를 해 가지고 들어갔어요, 높은 고액 연봉을. 그랬는데 그 코워커가 자기랑 똑같이 일하고 하긴 하는데 보니까 자기보다 연봉이 훨씬 작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는 그 회사에 연초가 되면 연봉 협상 같은 거 하냐? 건의 같은 거 하냐?" 그러니까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알아서 해 주면 해 주는 대로 회사에서 알아서 해 주면 어떻게 쪼끔씩 쪼끔씩 해 주잖아요. 여기는 법을 어기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 가지고 이 우리 딸아이 지금 들어간 아이가 연봉 차이가 거의 막 1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죠. 그래 가지고 제가 듣는 데가 너무 흥미롭고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한국에서 있을 때 제가 다니던 회사에 진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반응도 좋았었어요. 모든 그 고객들이나 주변에 이렇게 직원들한테도. 그랬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3 개월 만에 월급을 올려준다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신나게 더 열심히 일해요. 월급 인상받으려고 더 하잖아요. 근데 4 개월째 됐어 인제. 가슴에 부풀어 가지고 얼마나 올려줬을까 하고 월급을 딱 봤어. 근데 월급을 안 올린 거야. 근데 그 순간 뭐 어떻게 된지 알아요? 갑자기 머리가 확 돌아요. 까짓 거. 젊을 때 그런 오기와 어떤 투지가 생기잖아요. "너 한번 혼나 봐라." 그러고는 그다음 날 안 나가 버렸어. 바보 같지 않아요? 제가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착오를 다 겪고서 저도 또 인제 오너도 돼 봤고 직장인도 해 봤고 캐나다에도 살아 보고 다 해 보니까 느낀 게 많아요. 경험도 많고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이 직원이 제가 또 회사 사업도 해 봤잖아요. 이 A라는 직원이 마음에 드는데 사장 입장에서는 일부러 월급을 많이 올려주고 그러질 않더라고요, 저도 해 봤지만. 근데 말을 하잖아요. 지가 열심히 나름대로 했어. 그리고 사는 게 좀 힘들어. 그럼 사장보다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사장한테 얘기를 하면은 감안을 해서 올려줍니다, 대부분은. 근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별로 회사에 도움이 안 되면 안 올려주겠죠. 근데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 우리 직장인들 얼마나 열심히 해요. 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월급 더 받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냐고. 그런데 해 놓고 얘기를 안 해. 그냥 속으로 '사장이 알겠지. 알아서 해 주겠지. 느끼겠지.' 아니에요. 하나하나 돌볼 새도 없고 사장은 사장 나름대로 자기 바빠. 그냥 직원이 열심히 해 주기만 바래. 그리고 때가 되면 알아서 쪼끔씩 쪼끔씩 올려줘요, 형식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게 화병 걸리신 분들 특히 이런 분들 오버타임 할 정도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노트북과 집에 가서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일을 지금 배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화내고 하지 말고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 말고 얘기하는 요령이 있어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호소력이 있으면서도 좀 약간 신세 타령 같은 거. 내가 정말, 정말, 정말 열심히 이 회사에 도움되고 싶고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나도 좀 돈도 벌고 싶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오버타임도 하고 집에 노트북까지 들고 가서 했는데 사실은 벌써 1 년이 다 돼 가는데 월급은 그렇다 치고 뭐 오버타임 한 것도 안 챙겨 주시고 "너무 힘들다. 스트레스 받아 갖고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고 힘들어 가지고 어떤 보상이라도 있으면 막 신이 나서 할 것 같은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하면서 어 그 오버타임 보람도 없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어떻게 생각하냐. 나 좀 살려 주라." 이렇게 얘기하면 글쎄 사장이 "너 나가." 그럴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제 마음은 한국에서 왜냐면 돈 없이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내가 진짜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돈 없이 오면 안 되고 한국에서 제가 보니까 능력이 있어요. 충분해 그 능력이면은. 그 회사 막말로 해 가지고 "안 되면 나와." 그래 갖고 딴 데 가시면 돼. 왜 못해요. 그리고 어차피 캐나다 오면은 막노동부터 시작하실 거잖아. 그러면 차라리 거기 만약에 그만두면 한국에 식당 들어가 봐요. 식당 가서 해 보고 그럼 내가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식당 일 해 가지고 잘하면은 한국 캐나다 와서 어떤 일이든지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꼭 해 보고 오셔야 돼. 그러니까 얘기를 일단 하셔 가지고 한번 트라이를 해 보라는 거. 그래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원하는 답을 얻도록 구상을 해서 말씀드릴 거. 그래 가지고 정 안 되면은 다른 회사 옮길 거. 최소한 한 3천만 원 이상은 모아 오셔야 돼요 진짜. 그래야지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기 와서 직장 생활을 했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또 이직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달 쉬고 그게 엄청나요. 모아 놓은 돈 까먹는 거는 너무 쉬워. 버는 거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그런 돈까지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비자 진행해야죠. 여기서 만약에 아프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근데 외국에 살면 돈 쓸 일이 그렇게 많아져요. 특히 이민자들. 그러니까 유념하시고 함부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화병 낸다고 하지 마셔. 그리고 내가 말씀드렸죠. 이분 아침에 일어나면 어쨌든 밤새 다 잊어버렸어. 너무너무 감사해. 일어났어. 새날이 시작됐어. 그리고 오늘 다른 기회가 올 거야. 왜냐하면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일, 안 좋은 상상 자꾸 집착할수록요. 거기서 좋은 길이 안 보입니다. 거기서 헤매고 있어요. 짜증만 더 나고 우울하고 정말 이렇게 어디를 딱 간다 그래도 안 돼요. 해결책이 절대 아닙니다. 가는 게 해결책이 아니야. 거기서 솔직하게 나를 표현하면서 해결책을 하나씩 찾다 보면은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그 회사 처음 들어갈 때 감사한 마음, 그리고 그다음 단계를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제 영상 가서 보다 보면은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정말 사는 게 힘들든 이민 오고 싶든 안 오고 싶든 여기 사시는 분은 아니든 제가 한국에서 40년 산 거, 캐나다에서 16년 산 거 지금 다 나오고 있으니까 다행히 내가 너무너무너무 깨닫고 느낀 게 많아서 여러분들한테는 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이왕이면 거기서 돈 벌 거 재밌게 신나게, 그리고 어차피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면 신나게 재밌게 그 일을 사랑하면서 하세요. 그냥 "야 너는 나를 캐나다로 데려갈 종잣돈을 마련해 주는 회사다. 아이고 고마워라.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해 보세요. 정말 일이 신나고 일이 똑같은 일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을 거예요. 화나고 짜증나서 일하면은요 훨씬 더 힘든 거 여러분 아시죠? 힘내시고요. 저도 항상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노래 부르면서 해피런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솔직하게 표현할 것 표현해내서 하다 보면 반드시 길이 열려요. 제가 응원할게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또 봬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